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어떠셨나요? 우리 라이브 방송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 오늘 장은 하루 종일 진폭을 줄이는 그런 뭐 쉬어가는 장세를 일찌감치 파악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눈 그런 하루였죠. 뭐 금투세 폐지 효과 이후에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효과까지 어, 크게 시장에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뭐 반등은 나왔지만 낙폭이 11월 만기까지 크게 떨어졌던 걸 회복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효과로 급등했던 것에 대해 약간 그 윗꼬리 선에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고요. 야간에 또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저녁 8시 37분 제가 오늘 조금 늦게 녹화를 시작했는데 이 시간 기준으로 야간 선물이 지금 0.7% 정도 빠져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도 야간에 조금 올라와 있고요. 내일 새벽까지 뭐 이런 모습이 계속 지속된다면 나스닥의 이제 불안감도 같이 이어진다면 어, 조금 삼성전자도 외국인들이 사지 않은 모습도 있고 조금 아직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간략히 오늘 큰 내용은 많이 없기 때문에 간략히 요약해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체크 사항입니다. 야간 선물은 0.31% 상승한 뒤에 어, 우리 시장은 강보합 출발 후 선물 0.53%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는 0.12% 상승, 코스닥은 0.5%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하락은 바이오 약세에 기인한 것 같은데요. 지난 15일 미국에서는 반백신주의자인 로버트 프랜시스 케네디 주니어가 미국 보건사회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미국에서 제약바이오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고 그 이후로 최근 상승 흐름을 보였던 국내 바이오 제약주들이 차익 실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총 1위로서 좀 이제 코스닥을 지켜줬어야 했는데 7.7%나 빠지고요. 리가켄바이오도 6.1%나 하락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매동 체크와 자사주 매입 여부 체크를 해야 했는데 오전장에 모건 스탠리 중심으로 매수하던 외국인은 종가 기준으로 결국 224만 주 매도하며 마감했습니다. 연기금과 금투의 매수 대응으로 인해 개인은 오늘 삼성전자를 최종적으로 매수하지는 않았지만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외면하는 것은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효과를 약화시키며 하방 경직만 유효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은 없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할 수 있었는데 주가가 올라가면서 자사주 매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요. 더 낮은 가격에서 매수할 것으로 보고 매수가 시작되는 단가를 체크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요 자리는 여전히 같겠죠. 당연히 주요 자리니까 6만 1,500, 6만, 5만 9천, 5만 5,700, 5만 4천, 5만 3천, 5만 1,800, 5만 4만 7천, 4만 2천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는데 어제 5만 5,700을 지키고 5만 5,900까지만 갔었죠. 오늘도 5만 5,700을 지킨 거죠. 오늘도 55,900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자리를 향해 가고 있는데 오늘은 일단 지지받고 56,300원으로 종료했는데 야간 선물이 이렇게 빠지면 내일 55,700원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고 또 실제로 장 중에 지지받는지 여부까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 환율 체크 하자 했는데 환율은 제가 달러 선물로 체크하고 1388.8원의 정규장을 마감한 후에 야간에 지금 1392원대로 상승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동 체크해야 했는데 비차익 매도가 1,513억 나오면서 7월 12일부터 누적으로 9조 4,500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자 지금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 최근 현황입니다. 음,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를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게 옆으로 좀 밀고요. 보시면 7월 12일부터 프로그램의 매도세가 계속 시작되었죠. 본격적으로 4단계로 이렇게 저는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고점에서 하락한 시기 7월 12일부터의 프로그램 매도세가 시작되면서
이제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자, 요 시기랑 겹치는 겁니다. 잠깐만, 여기 지금 펜이 어, 어디 갔을까요? 자, 지금 펜이 안 보여가지고 일단은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요 왼쪽에 1번입니다. 자, 왼쪽에 여기 고점에서 하락 7번, 여기 요 자리죠. 여기 마우스로 좀 보세요. 그다음에 8월 폭락장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여기죠. 여기 쭉 이어서 대량 매도 나왔던 요 지점. 그때 8월 5일 폭락장과 연결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9월 재차 하락했던 때가 여기 프로그램 매도가 다시 이어질 때. 그다음에 최근에 계속 프로그램 매도가 이어지면서 11월 옵션 만기까지의 또 급락장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게 총 누적해가지고 매수가 별로 없으니까, 매수가 계속 이어지질 않으니까 이게 누적으로 지금 7월 10일부터 약 한 4개월 좀 넘게 거의 10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매도가 9조 4,500억 원 이렇게 기록 중인 모습이고요. 이런 것이 계속 지금 방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좀 이렇게 돌려놓고요. 그게 이제 2021년 1월 요 전후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매도가 정말 많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 올라오는 중반부부터 21년도에 초반에 고점을 만드는 그 시기까지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 최초고, 그때도 프로그램 누적이 엄청나게 많은 상태에서,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 누적이 많은 상태에서 이제 고점이 형성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22년 1년 하락장을 만들었던 전력도 있죠.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런 매도 누적된 것이 환매수로 청산되고 올라오지 않으면 계속 시장의 방해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청산되고 환매수 되는지 꼭 체크를 해야 되고요. 사인앱 소프트가 오늘 신규 상장했는데 뭐 AI 기대감으로 뭐 오늘은 조금 그 최근에 상장주들이 부진했던 것을 좀 이겨낼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도 돌았는데, 결국에는 공모가 24,500원 대비 24.53%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 흐름이 계속 이런 상장주들이 공모가 밑으로 지금 거래가 되는 형태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끊길 때까지는 공모주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RF 시스템즈는 29.23% 오늘 변경 상장했는데 하락 마감했고요. 하나스펙 35도 신규 상장해서 오늘 뭐 약보합선에 끝났습니다.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19시에 있었는데요. 연간 CPI는 이전에 2.0%에서 예측 2.0%, 실제로도 2.0%로 발표되었습니다.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 연설이 19시에 있었는데 아직 그 내용 자체는 전해지지 않았고요. 최근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를 약화시켰다고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관계를 재구축할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고요.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예산책임청이나 민간 경제 전문가들은 브렉시트가 국민투표로 가결되었던 2016년부터 15년간에 걸쳐서 잠재적 생산성이 약 4% 정도 타격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지금 그로부터 거의 한 8년 정도가 이렇게 흘렀잖아요. 절반 정도가 흘러간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인식을 크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거기에 대한 발언도 하지 않았을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 개장 전에 월마트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사실 이번 주는 실적 발표의 중요성은 이제 수요일 장 마치고 있는 엔비디아에 다 몰려 있죠.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장중 백어데이션이 일어났습니다. 백어데이션이라 함은 선물과 현물의 차이가 역전된 것. 원래 일반적으로 코스피 선물이 코스피 200 현물보다 높아야지 정상이고요. 그 얼마나 높아야지 정상인 것은 이론 베이시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제 이론 베이시스는, 자, 오늘의 이론 베이시스는 0.72였습니다. 이거보다 지금 낮게 거래되었다라는 거예요. 장중에 뭐 장중에 백어데이션이 됐다라는 거는 0.72가 이제 마이너스까지 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저는 일시적인 가능성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중에 백어데이션을 자꾸 건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자사주 매입 공시로 인해서 급등이 나오면서 선물에 비해 지금 현물이 좀 더 초과적으로 올라간 그런 구간들이 약간 일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약간 아직은 일시적인 가능성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백어데이션 구간에 들어가면은 현물이 어, 고평가 된 것으로 보고요. 현물이 올라오면 계속 차익을 내려고 하는 성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장중에도 텔레그램 방에 이제 올려드렸던 내용도 있었는데 이렇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코스피 200이 현물이 이렇게 올라올 때 계속 차익 올라오고 차익 올라오고 차익 이런 것들을 계속 발생시킨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올라오면 차익, 올라오면 차익, 그렇죠? 올라오면 차익, 올라오면 차익. 그리고 올라오면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변동성이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차익을 만들고 그러면서 요 코스피 차익 거래가 600억이 발생했죠. 그러면서 이제 장중에 이제 금융투자가 현물 매도로 잡혔는데 오후 2시 요때 흔들린 이후로 종가까지 다시 담으면서 끝이 났습니다. 보시면 금융투자가 마지막 오후장에 이렇게 담는 모습 코스피를 담는 모습을 보였죠. 점심시간 이후로. 종가로는 이제 베이시스가 1.29까지 확대되면서 마감했고요. 결국에는 선물이 고평가로 또 전환되면서 야간장의 선물이 또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수급이 확장되지 않고 오늘 시장의 에너지를 일단 파악하잖아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삼성전자 효과로 쭉 올라오는데 위클리 수급을 보면서 위클리 옵션 수급을 보면서 이거 어느 정도 갔다가 이제 위클리 꺾이면서 멈추고 나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거다.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눌리긴 했지만 그만큼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위에서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급격하게 내려오지도 않고 더 올라가지도 않는 그런 형태가 펼쳐질 거다라는 것을 아침에 오전에 이미 일찌감치 파악을 하고 봤죠. 오늘도 일찌감치 아침에 장 초반에 게임 오늘 재미없겠다. 옵션 양매도로 풀이나 깎을 거고 옵션 양매도 세팅이 유리하고 그 다음에 뭐 변동성 별로 없고 진폭도 별로 없고 왔다 갔다 뭐 스캘핑이 좀 좋은 장세겠다. 이렇게 아침에 그냥 오늘 장세 판단 끝내고 그냥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뭐 방송에서 이런저런 그냥 잡담도 많이 하고 그렇게 오늘 같이 시간을 보냈죠. 물론 뭐 잡담만 한 것도 아니고 증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오전 특히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장세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 장세에 대한 판단을 다 끝내니까 이제 변화만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장세 판단 후에 이제 변화가 있으면 또 변화에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다소 좀 편안한 그런 장이 연출이 되었던 걸 이제 미리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침에 수급이 확장되지 않고 삼성전자가 이제 주가에 대한 제한이 걸리면서 상승 수급이 매도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아침 오전장에는 상승 수급이었습니다. 개인도 선물을 매도하고 외국인도 선물을 매수하고 뭐 외국인 풋옵션 매도 잡히고 뭐 프로그램이 매도는 그때는 하진 않았고요. 뭐 천천히 매도를 했고 장중에 그래서 저런 제한적인 움직임과 낮은 진폭을 보일 것으로 시장을 판단하고 지켜봤습니다. 스캘핑 오늘 스캘핑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드렸죠. 스캘핑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스캘핑 장세였으니까요. 스캘핑 혹은 옵션 프리를 빼는 장세로 양매도 포지션이 어울리는 장세였지만 스캘핑의 경우 오후장에 흔들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전장에 몇 차례 수익을 냈으면 마감해야 된다고 반복으로 강조했습니다. 반복해서 오전에 스캘핑으로 수익 계속 보신 분들은 계속 끝까지 하루 종일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뭐 오전 중에 마무리를 하셔야 그거를 수익으로 마감 지을 수 있다. 오후장에 이렇게 흔들리게 될 때 또 꼬이게 될 수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2시 이후에 흔들림에 꼬일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유난히 스캘핑 위험성 먹었으면 이제 먹튀하고 끝내야 된다. 수익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셨으리라 믿고요. 점심시간 이후로 외국인의 풋옵션 매도가 20억대로 고정되었죠. 자, 풋옵션 차트를 보면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쭉 이제 갈색선 보시면 쭉 풋매도를 진행하다가 11시 정도부터 고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방 경직을 만든 거예요. 풋옵션 매도로 이제 고정을 시켜버리니까 잘 안 떨어져도 다시 올라가고 어느 정도 많이 밀리지도 않고 밀리는 척을 했지만 흔들기는 뭐 2시 이후에 흔들리는 거니까 흔들렸다가도 하방 경직으로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외국인 풋옵션 매도가 만약에 급격하게 청산이 됐으면 더 내려왔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청산되는 척하다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풋옵션 유지하네. 이건 하방 경직이네. 라고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방어가 되면서 제자리로 돌아오며 저진폭을 유지한 채 제한적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 특성상 위클리 옵션의 영향이 가장 적죠. 월요일은 월요일 위클리 만기, 그 다음에 수요일은 목요일 위클리 만기 전날, 목요일은 목요일 위클리 만기, 금요일은 월요일 위클리 만기 전날 이잖아요. 그래서 화요일만 가장 동떨어져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짧은 위클리 옵션의 영향이 가장 적고 이번 주 이슈도
목요일이 되는 새벽 엔비디아 실적 발표 말고는 크지 않아서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효과로 인해 올라온 후 쉬어가는 그림이 어울리던 때였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이제 사냐 안 사냐, 뭐 자사주 매입은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켜보는 그런 시기였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만 이제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크면 뭐 사실상 내일부터입니다. 내일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 우리 증시는 금투세 폐지와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이라는 커다란 재료 속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돌아오지 않음에 따라 7월 12일 이후로 이어지는 하방 추세에 대한 인식을 계속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뭐 추세에 대한 이런 변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기존에 만들어둔 추세하고 여기서 이렇게 새로 신설해서 이렇게 또 봐야 되는 추세가 있어요. 자, 여기를 최종적으로 넘어가야 이젠 좀 풀리는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최소 조건인 첫 번째 갭은 넘기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그냥 최소 조건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확실히 안착하는지, 뭐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또 내려오진 않는지, 이때처럼 뭐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12월 만기쯤 될 거예요, 시간상. 그래서 그런 인식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 다만 반등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 기본 요건인 328, 이건 제가 주말에 리뷰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내용인데 328은 오늘 안착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야간에 바로 흔들리면서 일시적인 반등으로 볼 수 있으니 뚜렷한 수급 개선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보수적인 대응이 아직은 필요한 그런 상황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안 사주니까 우리도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됐죠. 만약에 외국인들이 자사주, 삼성전자 자사주 하면서 대량으로 매수를 막 500만 주, 1000만 주 막 이틀 연속 들어왔어요. 그러면 보다 공격적으로 우리는 좀 전환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다시 또 위축되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앞으로 시장 상승 전환을 위해 필요한 최소 전개 사항들 몇 가지를 좀 봤는데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습니다만 일단은 뭐 타이핑 되는 대로 적어봤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체결, 아직은 체결 없죠. 체결 및 신청도 없습니다. 그래서 체결되고 외국인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단타를 제외하고 어제 오늘은 다 단타였습니다. 오전에 샀다가 다 팔았죠, 종가까지. 그다음에 환율이 1370원 이하로 충분한 하락 조정이 되는지, 그다음에 기관들의 연말 배당 투자가 확대되는지, 연기금은 이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기금 오늘 코스피를 3,200억 정도 샀죠. 물론 삼성전자 선물을 연기금이 조금씩 매도하고 있고, 선물도 전체적으로 매수로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뭐 현물을 사더라도 약간의 이제 보수적으로 해지를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배당 투자가 연기금 입장에서 좀 시작된 것 같고요. 12월물 외국인의 옵션 포지션에 상승 세팅이 전개되는지 여부 파악해야 되는데 아직은 12월물 초반이라서 아직은 뭐 뚜렷한 포지션은 없습니다. 예탁금 및 시장 거래대금의 증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추세가 유지되는지, 이건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뭐 크게 급락하지는 않는지, 나스닥이 어느 정도 그래도 추세 위에서 좀 자리 잡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2월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확률이 유지되는지, 현재는 페드워치에서 6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큰 변화가 발생하면 이제 거기에 따른 시장의 불안감이 또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 등이 좀 최소한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보고요. 자, 종가 체크 사항입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결국 장 초반에 샀던 것 이상으로 다시 다 뱉어내고 총 224만 주 매도로 마감을 했죠. 금투와 연기금 등이 매수하면서 개인들은 오늘 종합적으로 매수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사주 매입 공시 직전에만 매수하고 다 단타로 빠져나간 거죠. 그냥 여기서 우리는 자사주가 매입되는지도 모르는데 외국인들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가 그거를 사전에 먼저 막 대량으로 자기들만 매수한 다음에 그 다음날 급등에 다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뭐 단타로 들어온 외국인들도 그냥 팔아버리고, 계속 이렇게만 지금 이틀을 보냈습니다. 2, 3일을. 그러니까 치사하죠. 뭐 자기들은 어떻게 정보를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자기들만 알고 치고 빠지고만 하고, 개인들은 또 여기 또 어제 또 많이 사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대 이하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수급을 확인하면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외국인의 그 안 사요 하는 그 행동들을 좀 일단은 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현물 매도는 삼성전자 매도가 대부분이고요. 오늘 비차익 프로그램과 연관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선물은 중립형 마감했고요. 오늘 400억 정도 매수가 나왔네요. 별로 뭐 큰 움직임은 없었고, 외국인 월몰 옵션은 이제 점심시간 이후로 계속 하방 경직을 만드는 풋옵션 매도를 20억대 중후반까지 늘린 상태에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4억 매도로 마감을 했고요. 이게 계속 오늘 크게 내려오지 않고 양봉 유지를 하는 역할을 크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투신 선물은 특이사항 없이 434억 매수로 마감했고요. 전일 매수 베팅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토탈로는 아직까지는 중립 포지션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환율은 달러 선물 체크하는데 달러 선물은 1388.8원으로 정규장 마감했고, 외국인이 1143억 매수로 받았습니다. 재상승 여력이 충분하죠.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 효과 정도 있었지만 외국인은 딱히 달러 선물을 대량 매도하는 그런 행동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5.12% 하락한 20.01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20포인트 언더로 이제 자리를 잡아버려야 최소한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또 최대한 또 내려가면 17.5 이하로 내려가서 움직여야 시장 좀 이제 편안하고 좀 종목도 좀 매수해볼만 하겠네, 이렇게 지금 갈 수 있는데 20.01로 마감을 했고, 20포인트는 또 지지라인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변동성 지수가 다시 튀어오르지는 않는지 또 내일 살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시장이 불안해지는 거죠. 20포인트 내일 깨는지 체크필, 삼성전자로 인한 내일 깨는지 또 거기다 지지받고 올라오는지 봐야 되겠고요. 지금 야간 선물 움직임을 보면 올라올 가능성이 또 있어 보입니다. 삼성전자로 인한 하방 경직의 이유를 또 변동성 지수로도 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사실 크진 않아가지고 요 정도로 마치고요. 진폭 적은 날에 고생들 많으셨고요. 신규 구독하신 분들 구독자 텔레그램 방과 구독자 네이버 카페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댓글 보시고 신청 양식 보시고 신청하셔서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의 매매일지도 올라오고요. 그래도 공부할 내용들이 있으니까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장중에 라이브 방송 매일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8년이 지나가고 이제 내년이면 9년 차인데요. 방송을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장중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